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본 영상물의 썸네일 제목이 허당 가등기 그리고 경매학원 원장님이 입찰하지 말래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허당 가등기라는 것은 최선순위의 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전 가등기가 경매 결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가등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학원 원장님이 입찰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과연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본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사건입니다. 근본에 2022년 11월 15일이 3차 매각기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날짜가 2022년 11월 12일입니다. 12일. 자, 현재 3차 매각기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소재지는요,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팜스프링 아파트 이거의 본건은 36평형에 해당이 됩니다. 32평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면적이 보시니까 전용 면적이 25.69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이 보시니까 1차 감정 가격이 3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근본에 이제 3차 매각 기일인데 최저 가격이 1억 5,435만 원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입찰 가격을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본 사건에 있어서 32평형에 최근에 거래된 그 매매 사례를 보니까 이것도 제가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요, 실거래가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올해죠. 9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32평형입니다. 2억 6,900만 원에 거래됐고, 근데 근본에 보니까 3차 기일날 최저 가격이 1억 5,435만 원이다. 그럼 이거 이 날짜 입찰 들어가, 바로 입찰 들어간다 이거죠. 이 건은 누가 경매 신청을 했느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셨어요. 그 임차인의 전세 보증 금액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매매 금액이 2억 6,900만 원 정도 된다더라. 이걸 감안하면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지라도 자기 전세금 1억 7천만 원 전액 다 회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사건에 있어서 소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쟁점 사항입니다. 이걸 의외로 저희 그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는데, 여기 보시니까 선순위 가등기이 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도 어떤 가등기 하니까 선순위에 보전 가등기 있으면요, 이거 무조건 인수합니다. 근데 이 사건도 보니까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 보전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순위에 보전 가등기가 과연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선순위에 보전 가등기가 있는데 그 낙찰자 인수를 한다면요, 낙찰자는 완전히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사건의 사건 흐름도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이라는 분이 소유권자로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 2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에 이분이 소유권자로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분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이것을 행사를 안 하고 일반 매매의 형식으로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가등기를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한 요 사이에 압류가 하나, 둘, 세 건의 압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중간 처분 등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A 압류는 보니까 한 3개월 후에 말소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B 압류와 C 압류는 갑이라는 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압류는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2007년 11월 달이고요.
또 2007년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B와 C 압류가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소유권이 또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강제경매 정, 이분이 임차인입니다. 예, 이분 전세 금액이 1억 7천만 원인데 이분은요 2017년도에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서의 말소 기준 권리는 일단 건저당권 2020년 4월달 건저당권을 보니까 이분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등기가 있는데 과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한 자, 요거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면요. 이건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중에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정일한 그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이걸 만약에 A, B, C, D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다 치자고요. D라는 분이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효력이 인정이 됨으로 해서 나중에 D가 낙찰을 받은 그 이후에 본등기를 해버린다면요. 이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대단히 대단했던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요. 가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된 요 사이에 이렇듯이 중간 처분, 등기죠. 압류나 가압류 이런 권리가 존재하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효력이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압류 A와 압류 B, 압류 C는 전부 다 말소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그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낙찰자는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자들은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이거지. 그럼 매매 예약 가등기니까 보존 가등기라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본등기 할 수 있다 이거죠. 본등기 하게 되면 낙찰자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물건 들어가지 마요 라고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본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그 일단 먼저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본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니까 말이지요. 일단은 여기 이제 이분이 순위번호 4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매매 예약입니다. 그 뒤에 압류 등기가 되었다가 이게 5번 압류 등기 말소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압류 등기 되었다가 8월 달에 말소됐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순위번호 4번입니다. 4번이고요. 여기서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말이죠. 7번 압류와 8번 압류가 이분이 가등기권자입니다. 매매라는 형식으로, 자, 조금 전에 우리 보셨습니다만 가등기나 순위번호가 2번인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은 9번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였다 하더라 그러면요 순위번호가 똑같아요. 그럼 다시 앞쪽으로 잠깐 넘어가 가지고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죄송합니다. 4번이네. 4번인 거죠. 순위번호 4번인데 만약에 이분이 가등기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여서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더라 그러면요 순위번호란 4번인데요. 4번 요 밑에다가 선을 쭉 그어가지고요. 매매 예약 완결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쭉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가지고 소유자 박모 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 사건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순위번호가 4번입니다. 근데 이 박모 씨 이분 앞으로 소유권에 넘어간 그 순위번호는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보시니까 9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4번이고 이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이 9번입니다. 그럼 이렇듯이 순위 번호가 틀려요. 이랬을 적에는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을 이분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낙찰자는 이런 물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가등기권자가 요 사이에 압류가 3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압류가 3건이 있었다 그러면요, 이분은요 나중에 자기가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가 있었다가 말소가 돼버렸단 말이죠. 따라서 가등기 하고 나서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사이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권리들이 없이 깨끗하다 그러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낙찰 받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나 본등기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하고요, 여기 보니까 등기 예규가 있습니다. 등기 예규부터 먼저 소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자, 근데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의외로 경매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 이거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 하니까 요 본 사건 같은 경우처럼 이게 매매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가등기가 되고 나서 편의상 갑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 하니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왔다더라. 이랬을 때 본등기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항입니다. 다만 가등기 후죠. 그죠?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후에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죠. 요 사이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사이에 제3자 앞으로의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 여기에서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요 사이에 만약에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는 그런 권리가 딱 설정되어 있다면은, 이때 보십시오.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게 뭡니까? 가등기, 여기서 보시면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런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있었다면은, 여기 이제 가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서요, 4번 항의 아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등기 예규, 등기 선례를 검색하는 그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예규 번호가 1408호입니다. 요건 한번 들어가셔가 참조를 해보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대법원 그 판례를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법원 2004-59,546호 판결입니다만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니까 가등기에겐 본등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이죠. 이 보시면 가등기 격려 이후에 가등기 된 목적물에 관하여, 자, 가등기 격려 이후니까 제가 손을 쭉 꺼가지고요. 일단 가등기가 설정됐잖아요. 그죠? 가등기 설정 이후입니다.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가등기 하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도 실질상 동일하다면은 가등기에 의해 보존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 그러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경매청부제의에서 부연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건입니다. 어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 사건입니다. 2021 타경에 6,965호 강제경매 잡혀있고요. 전액 면적이 25.69평이니까 32평형으로 불려집니다. 한번 이제 2022년 11월 15일이 3차 매각기일이고요. 1억 5,435만 원이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되어 있고, 입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셔야겠죠. 그죠? 하시면서 입찰 보전 금액은 1,543만 5천 원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성모신데 이분이 전세 임차인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받으려고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입찰 3일 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임차인이 계시는데요. 네, 나와 있네요. 임차인 성모씨입니다. 성모씨인데 이분 보니까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인데 전입 날짜가 2017년 2월 14일이거든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는 보시게 되면은 2020년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건저당권. 그러니까 따라서 저당권 2020년 4월 1일보다 먼저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저 밑에 나와 있네요.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는데 이 강제경매 신청을 쭉 했습니다. 청구액이 얼마다 1억 7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면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박모씨입니다. 저 박모씨가 2004년도에 가등기하고 2007년도에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등기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요 사이에 압류라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압류 등의 중간 처분 제한하는 어떤 처분 제한 등기가 있다 그러면요, 그때는 본등기 할 수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본 사건에서 등기부 등본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잠깐 보시니까 말이죠. 등기부 등본이 좀 빨리 안 뜨네. 대단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 가지고는요, 가등기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다 이거죠. 다른 원인이니까 매매죠, 매매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경우는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분은 동일인입니다. 요 사이에 어떤 그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는 그런 권리가 있었느냐 유무입니다. 만약에 압류나 가압류라는 권리가 있었다 아니면 안에 없었다 깨끗하다 아니면 있다가 말소됐단 말이죠. 그죠? 있었다 그러면요 이 물건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없었다 그럼 입찰 들어가서도 상관없어요. 이 물건 있었다 입찰 들어가면 왜 안 되느냐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가등기가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또다시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 하게 되면은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없었다 그러면요 이거 뭐다 이게 이 사람은 본등기를 자기 앞으로 본등기입니다.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본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계속 유지시킨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유형의 경매 물건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들이나 아니면 또 저희 안정현의 경매TV 채널의 구독자분들한테서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야, 이런 경우 선순위 보증 가등기를 이런 건 인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가지고 마침 또 이런 경매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지요. 눈에 띄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조하셔가지고 경매 고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